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은 따끈한 새댁입니다. 아직까지 한참 모든 게 좋기만 할 때라는데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저도 정말 황당하네요. 결혼 전에는 당연히 아예 몰랐었고 최근까지도 시댁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진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했지요. 결국 지금은 남편이랑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 전에 남편과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취방에 놀러 가서 데이트를 자주 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다들 그렇듯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여기저기 유명한 곳들에 구경도 많이 갔었는데 한 3년 동안 만나다 보니 서로 편한 게 좋고 매번 데이트를 하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2번 중에 1번 정도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자취방에서 노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같이 마트에서 장을 봐서는 음식을 해준 적도 자주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긴 했습니다.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저희 집이랑 비슷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반찬 같은 경우에 따로 접시에 덜어서 먹었거든요. 물론 국이나 찌개도 자기 그릇에 국자로 따로 덜어서 먹었고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자라왔고 당연히 다른 집에서도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 자취방에 갔더니 세상에 김치같이 오래 두고 먹는 반찬도 따로 꺼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반찬통 그걸 그대로 꺼내서 먹고 다시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국도 그냥 냄비째로 식탁에 올려서 먹고는 그냥 뒀다가 저녁에 또 먹고 하는 식이었지요. 처음엔 그냥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남편의 그런 습관이 자꾸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밖에서 외식을 하다가도 밥알 묻은 자기 숟가락을 제 음식에 들이밀며 "그건 맛이 어때? 나 한 입만 먹어볼게." 할 때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에다 뽀뽀며 스킨십을 하는 남자라고 해도 비위가 거슬리더라고요. 그깟 숟가락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최소한 저한테 식사 매너라는 건 남이 먹고 있는 음식에 숟가락을 들이미는 건 안 되거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남편이 잔소리로 받아들이던 어쨌든 나랑 계속 사귈 마음이 있으면 꼭 고쳐달라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평생 생각을 해본 적 없던 남편도 저의 격한 반응에 깜짝 놀라면서 몰랐었다고 앞으로 고치겠다고 좋게 받아주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수긍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줬었고 저랑 결혼하기 직전이었던 연애 3년 차쯤 되었을 때는 남편 혼자 밥을 먹어도 반찬은 접시에 덜어먹는 건 기본이 되어버렸죠. 물론 국이건 찌개건 전부 조금씩 떠먹었고요. 사람이 살면서 생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 역시 잘 아는 터라 남편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마치 저를 그만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인상이 훨씬 좋아진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남편에게는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깜빡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 그런 잘못된 습관을 누구한테 배워왔냐 하는 거예요. 보통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남편의 식사 매너는 전부 다 시부모님, 그중에서도 특히 엄마인 시어머니에게서 그대로 배워온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사정이 있어서 밥은 안 먹고 그냥 간단한 커피랑 과일만 먹으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게다가 상견례 때야 어차피 식당에서 만났으니 시부모님이 어떻게 밥을 드시는지 전혀 알 상황이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인데 그때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저는 그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네요. 저희가 온다는 소식에 어머님께서 잡채에 갈비찜, 그리고 성게알 넣은 돌미역국까지 참 많이도 음식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는 어머님께서 식탁을 정리하려고 일어나셨거든요. 당연히 이제는 며느리가 되었으니 저도 어머님 따라서 일어나며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괜찮다며 그냥 거실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실컷 부려먹을 거라는 농담을 하시면서 그렇게 남편이랑 거실에 앉아서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솔직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편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부엌 쪽이 계속 신경 쓰여 어머님이 정리하시는 모습을 힐끔힐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까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토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접시에 담아 예쁘게 차려놨던 반찬 남들 것들을 전부 다 냉장고 안에 있던 큰 반찬통들 안으로 부어버리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맛있다며 거의 다 먹고 얼마 남지도 않은 잡채 역시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운명을 피해 원래 들어있었던 양푼이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건 식구들이 먹다 조금씩 남은 성게알 돌미역국들이 다시금 커다란 냄비 속으로 합쳐지는데, 그나마 오늘은 음식들을 새로 해서 망정이지 평소에는 한 번 했던 음식들 관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싶었네요. 그제서야 연애 초반에 남편이 왜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반찬이며 음식 관리를 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김치나 장아찌 같은 종류의 반찬들은 백번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숟가락 쪽쪽 빨아서 떠먹고 조금씩 남아있는 국 종류를 다시 원래 있던 냄비에 부어버리는 건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개밥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너무 비위가 상했고, 내가 방금 전 식사할 때 뭘 먹었는지 떠올리면서 당장이라도 화장실로 달려가서 뱃속에 있는 걸 모두 토해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은 아들 며느리가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이라서 그나마 어머님께서 김치부터 각종 반찬들을 예쁜 접시에 담아서 차린 거래요. 평소에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들을 그대로 식탁에 올려놓고 그냥 먹는다 하더라고요. 물론 다들 예상하시듯 그렇게 식사가 끝나면 다시 남은 반찬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위치로 합쳐놓는 거고요. 저는 어머님이 주방 정리가 끝났다 싶을 때 조심스레 다가가서 여쭈어 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 침이 묻어버린 음식은 금방 상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버리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러겠어요.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미역국이 참 맛있었다고, 나중에 어떻게 끓이셨는지 레시피라도 알려달라 이야기를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듯 먹다 남은 걸 다시 부어놓으면 금방 상하지 않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 한 번 웃으시더니, 안 그래도 그럴까봐 지금 한 번 더 끓일 거라면서 설상가상으로 이따가 또 먹으라고 하시네요. 원래 그날 점심만 같이 먹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좀 더 있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야 뭐 상관없지만 이대로라면 이미 침범벅이 돼버린 반찬들과 냄비에 그대로 부어버린 미역국을 다시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약속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 저희를 어머님께서 부르시더니 집에서 챙겨 먹으라며 반찬을 몇 가지 싸주시는 겁니다. 일단 감사 인사와 함께 받긴 받았는데 자꾸만 이게 한 번 드셨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너무 놀랐다고. 어떻게 한 번 먹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모님인데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된 건 맞지만 그래도 비위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남편도 예전 같았으면 제 말을 이해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어느 정도 교육이 돼서 그런지 제가 뭘 지적하고 어떤 부분을 걸려야 하는지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본인도 30년 가까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살았다고. 하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야 엄마의 그런 습관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며 인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털어놓기를, 사실 예전부터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배탈도 종종 나는 편이었고 반찬이 금방 쉬어서 버리는 것도 많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따로 덜어먹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일도 없어서 좋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싸주신 반찬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저는 시부모님 두 분이 드시던 반찬통에서 그대로 덜어서 나눠주신 거라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자기도 알고 있다면서 그 반찬들은 알아서 자기가 먹을 테니 걱정 말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두 분이야 어떻게 식사를 하시던 제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한두 번 가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저나 남편이 맛있게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을 자신도 없고 참 난감했네요. 뭐 시어머니께서 한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막 며느리가 된 제가 훈계나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이번 기회로 어머님이 생각을 좀 바꾸길 바란다고 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반찬 섞어 먹지 말라고 그리고 국도 식구들 침이 잔뜩 들어갔으니까 다시 끓여봐야 더럽다고 무조건 시어머니를 몰아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건 앞으로 저는 시댁에서 같이 밥 먹는 건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웬만하면 눈치 못 채시게 밖에서 외식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남편과 말은 맞춘 상태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두 분도 위생적으로 습관을 바꾸면 좋긴 하지만 그거야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포기했지요. 대신에 저 말고 남편이 시간을 길게 두고 조금씩 말씀드려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싫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남편과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 어느 정도는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단락되었나 싶었는데 며칠 후 회사로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사무실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업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 통화하기가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휴게실로 가서 어머님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만 들어도 일단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어머님께서는 저더러니가 우리 집 음식이 더럽다고 한 거냐며 따지듯 물어보셨고 저는 순간적으로 남편이랑 무슨 대화를 하셨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뭐 거짓말을 해서 넘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겠다 싶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일단 더럽다거나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혹시라도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거에 걸리실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한 말이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 사과도 했지요. 제가 시어머니라고 해도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의 사과에도 어머님의 화는 풀리지 않았고 저는 진땀을 흘려가며 잘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떨떠름한 목소리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으셨고 그날 하루 종일 찜찜한 기분으로 일을 해야 했네요. 그렇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따져버렸죠.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하게 만드냐고. 오늘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했는지 아냐 물었더니 남편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시어머니와 문자 보낸 내용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훑어봐도 남편이 딱히 기분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입에 댔던 음식은 웬만하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괜히 상한 음식 때문에 건강해치면 어떻게 하냐, 뭐 이 정도 말밖에 안 했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분명히 아들 뒤에 며느리인 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뭐 틀린 판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험한 말을 들을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만의 입장이 있듯이 저 또한 저만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머님과 남편 기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노력했어요.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국그릇에 조금씩 남은 미역국들 다시 냄비로 부어 끓여 다시 먹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저 토할 뻔했어요. 그만큼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그 정도까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본인 부모님이니까 저도 조심을 했던 거죠. 내가 시부모를 어려워하고 존경을 해야 남편 역시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못 먹는 건 못 먹는 거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며느리라고 비위상하는 거 참아가며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결혼하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도 웬만하면 잘 지내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음식 문제로 첫 단추부터 완전 엉망이 돼버린 기분이에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저는 화가 잔뜩 나신 어머님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허심탄회하게 받아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는 약간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는 곳이 꽤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그래도 좋던 싫던 이번 일을 통해 어머님도 어느 정도는 깨닫는 게 있겠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머님이 살림을 어떻게 하시던지 저는 앞으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아니 며느리도 아니고 본인 아들이 조심스레 한 이야기에도 발끈하며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남편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한테 하나 약속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시댁에서 같이 밥 먹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대신 자기 엄마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가지지 말라고 하길래 내가 당신 엄마를 왜 미워하겠냐 안심을 시켜줬네요. 진짜로 어머님에 대해서 믿거나 싫은 감정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나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 앞으로 살면서 웬만하면 서로 간섭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요. 만약에라도 어머님 스스로 바뀌신다면 그때는 저도 시댁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